청춘 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청춘은 21세기 대학 뉴스에서 만드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안녕 청춘의 사회를 맡은 복래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도 이 자리에 계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네, 켈리씨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첫 팟캐스트인데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지만 꼭 다루어야 되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대학생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의 경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사 이후 대학생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신학대 학생들이라던가 최근 대학 언론인 시국선언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의 간단한 경과와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현장은 TV 방송으로 여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 뭐라고 장주부가 2명 들어가는데. 일단 정리가 안 되고 지휘 체계도 없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는 내일 죽었는데 우리도 또 죽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언급하지 않고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4월 16일 제주행 여객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여객선 안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일반인, 선원 등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단원고 학생 6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참사가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무능한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배 한 척 뒤집힌 것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들도 무능한 구조당국과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군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에게는 치욕적인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 엄중한 시험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8일째인 현재까지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어떠한 구속이나 압력도 받지 않는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 지위 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를 기리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특별법 제정의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시국선언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시국선언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를 발표했었는데요. 앞서 서울대 학우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다가 연행되고 한 명의 구속자가 나타난 데 이어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선포라고 읽힙니다. 이어서 5일 성공회대 350여 명의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었는데요.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은 시국선언 발표 전부터 학내 서명운동, 1인 시위, 대자보 붙이기, 가만히 있으라 추모 침묵행진, 촛불 집회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월호 추모 실천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54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는데요.
시국선언은 이러한 실천활동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화여대, 경희대, 서강대, 고려대 학생들도 시국선언 발표했었고요. 9일 성균관대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 유가족들의 요구 전면 수용,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조치 철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9일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대학 언론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시국선언에는 25개 대학 언론사 총 136명의 연서명으로 이루어졌고요. 참석한 각 학교의 대학 언론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국선언문 낭독으로 자리는 마쳤고 이 시국선언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고 청와대의 언론 장악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세기 대학뉴스에서 전문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학생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다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는데요. 학생이 공부나 하지 왜 이런 자리까지 나왔냐, 학생의 본분을 다해라 라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네, 저희는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연대서명으로 함께하고 있는 136명의 저희들은 언론인을 꿈꾸거나 혹은 대학 내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학 언론인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언론의 이상과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4월 16일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세월호 참사의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두 논의해야 했던 공공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참사 이후 책임져야 할 누구도 지목하지 못했던 언론인들을 우리는 그대로 무력하고 힘들고 괴롭게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이자 공영방송인 KBS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언론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기레기들, 언론의 참사라는 이 자조적이고도 절망적인 말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 언론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만 미안해해야 합니까? 저희는 언론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잘렸다, 데스크에서 그렇게 지시했고 윗선에서 막았다, 이런 말들은 추상적이기만 할 뿐입니다. 누구를 향해 비판의 칼날을 세워야 하고 도대체 왜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이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건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다시는 볼 수 없는 자식들의 영정사진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 한마디를 요구하신 유가족들의 외침이 도화선이 되어 방송사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오며 KBS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노조와 직급 그리고 직종을 떠나서 KBS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사장 퇴진과 방송 독립을 요구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함께 언론도 침몰했다라는 그런 비판에 대한 언론사 내부의 고백과 잘하겠다라는 다짐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KBS 길환영 사장이 해임되었다고 해서 또 한 사람의 기자나 PD가 좋은 언론인이 되겠다 다짐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이 건의될 때에도 이번 KBS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던 청와대의 보도 통제 의혹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임 이유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부실한 재난 보도와 경영 실패 등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임한 이 상황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해서 여당의 추천 인사 7명만으로도 사장을 충분히 다시 임명할 수 있는 이 구조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언론 통제는 교묘하게 가속화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어떻습니까? YTN 플러스 사장이었던 현직 언론인이 바로 정치로 가는 것은 부끄러운 잘못입니다. 가장 큰 권력인 정부로부터 독립에 충실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선례를 남기셨고 또 라면에는 꼭 계란을 넣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민경욱 대변인님, 낮에는 KBS로 또 밤에는 청와대로 향하던 그 발걸음에 눈뜨고 바라보던 저희들은, 그 언론을 꿈꾸고 있는 저희들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친정부적으로 보도를 왜곡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평하는 동료 기자들의 모습은 제가 손가락을 움직여 인터넷을 한 번만 검색해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시간도 없이 바쁘셨습니까? 귀와 눈을 막고 그저 덮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협박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시느라 바쁘신 겁니까? 중앙일보 주필을 지내셨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님, 고려대학교 한 강의에서 언론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다지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언론은 지배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가야 한다 배웠습니다. 중앙일보 주필까지 지내신 분에게 대학생뿐인 제가 언론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언론은 지배 계급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부끄럽지 않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합니다. 기업화되었다라는 비판이 있고 실제로 최근 총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재학생을 총장이 고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그 교정에서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더라도 또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지금의 언론 상황과 같은 보도를 하라고 또 그런 지시를 내리는 언론인이 되라고 저희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런 지시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런 지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권력에 비판적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언론인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는 언론 환경이어야 합니다. 권력을 적극 가담하기 위해 그래서 개인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뻔뻔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언론의 모습이고 제가 가고 싶은 언론의 모습입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저널리즘은 권력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좋은 말하고 멋진 말하면서 저희 대학생들의 마음을 뛰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좋은 언론인이 되고 싶고 언론인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언론 구조를 원합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변한 것이 없고 교묘하게 가속화되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은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다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왜 배워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언론사 내부에서 좌절하고 부딪히고 있는 현직의 수많은 언론인 분들께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저희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대학 언론인으로서 열심히 글로 또 방송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귀를 닫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지 마십시오. 오늘 연대 사명한 136명의 수많은 대학 구성원, 언론인 구성원들이 거꾸로 명령하겠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그 마음을, 그 유혹을, 그리고 그 잘못되고 비열한 행동을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어야 하는 대상은 언론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시국선언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6월 3일 기준으로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덕성여대 등 서울 시내권 대학은 물론이고 성공회대, 강원대, 전주교대, 경북대 등등 전국 29개 대학 교수들이 1,856명 실명을 공개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었습니다. 특히 성공회대 교수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정책의 전면 폐기, 현 관료 조직 쇄신, KBS 등 언론 통제 중단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통령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 신학대 학생들의 투쟁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교 학생들의 투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5월 8일 날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이 8명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세월호 사건 특검 도입,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경찰들이 병력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연행해 갔는데요. 시민들의 야유와 함께 이들은 연행 도중에 경찰 버스 창문으로 박근혜 물러나라, 시민 여러분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연행당했다고 합니다. 또 한신대 학생들의 처절한 투쟁도 주목받고 있는데 5월 15일 삭발 이후에 16일부터 6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했었고요. 또 21일 날 신학생들이 모여서 시국 단식 농성단을 결성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이때 한 참가자는 예수님은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감히 연대로 먹고 산다라고 말씀드린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더욱 힘있게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또 미주의 35개 학교의 133명의 한인 신학생들은 6월 3일 시국 성명서를 내서 국내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세월호 관련해서 망언들을 했는데 이것이 누구보다 본이 되어야 할 목회자들이 목사 쓰레기의 합성인 목내기로 조롱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건 앞에 울분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종자 시체까지 포함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신들을 보면은 시체를 팍팍 긁어내다시피 짓물러 있었고 구조작업으로 인해 대체를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존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인가? 보수 정권이라 치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삼겠다는 박근혜 정권! 적에 대한 의정부터 시작하여 유족들에 대한 태도까지 이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희생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사고 경위와 책임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청와대로 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국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법 경찰을 배치하고 경찰을 배치하여 가족들에게 정복머리에 대고 전문 시민권 일부 세력의 개입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거리는 유령으로 가득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던 국민들의 염원이 본이 되었습니다.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별 상징이 돼버린 박근혜 정권, 이 일련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보호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납치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경찰들?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저기 세월호 300명 아이들, 그 아이를 위해 우리가 살아남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우리 그렇게 투표했는데 우리 이번에 구호를 치겠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정말 수용하고 우리는 괜찮아! 오늘 한신대학교 민중신학회를 포함한 한신대학교 신학과 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 한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도시비민선교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사람됨의 신학연구회로 출발하는 신학생 시국단신 농성단은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가 전면 수용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한신대학교 민중신학회가 삭발단식 농성으로 지켜낸 이곳 청계광장 농성장을 박근혜 퇴진 투쟁의 최전방 기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숨통을 겨누는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곳 시국 단식 농성단을 세월호 참사 추모의 공간, 소통과 문화의 공간, 저항과 연대의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생명과 평화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학생들은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모든 억눌린 생명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신학생 시국 단식 농성단의 요구 하나!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수용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하라! 퇴진하라! 사랑하라, 분노하라, 행동하라를 다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분노하라! 행동하라! 2014년 5월 21일 신학생 시국 단식 농성단 일동! 네,
네, 저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침묵 시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묵 시위는 경희대에 재학 중인 용혜인 씨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가려는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 300여 명이 막았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청와대 게시판에 행진을 제안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 행진을 제안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게시판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용혜인 씨는 책임을 전가하기만 할 뿐 어느 한 명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현 정권의 무책임과 태도에 분노하였고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문제들이 양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정부의 무능함에 크게 실망하였고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문화와 자본만이 중요시되는 사회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4월 30일 처음 진행된 침묵 시위에는 중고등학생과 시민, 학부모, 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3일 후에는 320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침묵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경찰은 17일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한 참가자 95명을 연행했습니다. 연행하는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 연행에 대한 반발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서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고려대, 한양대, 카톨릭대, 홍익대, 감리교 신학대, 성균관대에는 경찰의 연행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붙어졌습니다. 6월 10일 200여 명의 침묵 시위 참가자들은 경복궁 사거리에서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고 연행자의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밖에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서명운동, 특별법 제정운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대학생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니,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300여 명 가까이 되는 영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누가 제발 나와달라고 소리치기 전에, 누군가 죽기 전에 우리는 이 거리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지고 나서야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우리는 당연하게도 박근혜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으라는 정치적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규제 완화로 무한 돈벌이를 허용하게 해서 배를 침몰하게 한 건 누굽니까? 구조작업까지 외주화해서 아이들을 바닷속에 갇혀서 죽음까지 내몰리게 한 건 누굽니까? 돈보다 생명이라는 상식을 깡그리 무시하고서 아이들을 죽인 건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다 연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학교에서 보던 친구들이고 학생이가 계단에 가면 항상 앉아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연행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제가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던 순간이 그렇게 죄스러운지 죄스러울 수 있는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과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사고 학생이고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저희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수업 시간에만 배우고 고등학교 때 국서 시간에서 배우던 5.18 광주항쟁이 어제였습니다. 그 행사가 만쪽으로 진행된 곳에서 모자라서 어제 저희는 이 광화문 이곳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을 마주했습니다. 제 친구는 어제 연행되다가 멍이 든 친구도 있었고 안경을 잃어버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성동경찰서에 있어서 방금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도대체 왜 그 친구가 학교 수업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잠도 편히 못 자고 잘 못 씻고 거기 있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이 나라에서는 추모가 불법입니까? 저는 어제 이곳에서 연행된 48명의 학생들 그리고 그저께 연행된 107명의 학생들이 꼭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마음껏 추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서 편하게 과제
각 지역과 대학에서 1인 시위, 촛불 집회, 시국 발언대, 공동행동, 시국 토론회, 서명운동 등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공동행동 촛불 집회를 계속하다가 2월 12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데 10만 서명이 목표라고 합니다. 또 전남대에서는 5월 30일에 박근혜 정권 불신임 총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졌지만 학생들의 이런 불신임 투표는 처음 진행된다고 하고요. 3,0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찬성을 해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또 부산, 경남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곳은 지하철에서 서명운동과 선전활동을 진행했었고 학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전전을 했다고 합니다. 충남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충남 지역에서는 지역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었고 특히 그 6월 3일 날이 이제 49제가 되는 날이었는데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추모집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도 함께 호응해주시고 해서 정말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MBC 방송국이나 정부 청사의 기습시도 있었고요. 저는 정혜진이라고 하고요. 네. 23살이고 수원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평소에도 이제 집회 와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간이 생겨가지고 혼자 오게? 네, 혼자 왔어요. 어제는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고등학생들도 다 모르고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다들 힘에 합쳐서 많이 이제 거리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읽어서 다시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번 그 리본의 작은 힘이 큰 기적을 낸다고 했잖아요. 저도 하나의 작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있었던 그 촛불 콘서트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날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9제라서 이것을 기리면서 하는 추모 콘서트였습니다.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와 시민단체가 함께한 콘서트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면서 관심 있게 지켜볼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잘 이루어진 콘서트였습니다. 이 콘서트에 참여한 그 한 여학생은 추모시를 낭독하다가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기도 했었고요.
또 지역에서 1000만인 서명 받는데 저도 함께 참여했었어요. 근데 함께 서명을 받으면서 보니까 교복 입은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친구들 손을 이끌고 오기도 하고 촛불도 같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이 문제가 쉽게 잊혀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켈리 씨는 대학생들의 서명운동이나 이런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학내에서 1000만인 서명 진행했었는데요. 짧은 기간 좀 진행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학우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그런 서명을 받았었는데, 특히 그 서명 받는 도중에 교수님들이 지나가시면서 학생 정말 수고한다고, 자기도 이렇게 앞으로 나서서 뭘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응원한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지나가던 어떤 후배님께서는 선배님도 고생하신다고 자기가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서명운동이나 시국선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켈리 씨는 어제 저와 같이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에 함께 참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 10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셨고 이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과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유가족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희생당한 아이를 생각하면서 바닷속에 있는 12명의 그 사람들을 끝까지 구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낭독하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앉아 계신 집회 참가자분들이 하나둘씩 이제 일어나시길래 이분들이 마음이 정말 있어서 오긴 했지만 기상이 나빠서 가시겠구나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지가 젖으니까 일어서서 집회에 같이 참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 가슴으로 정말 뜨겁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더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행동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좀 하는 계기가 됐었고, 저는 그 전주에도 이제 집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시민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이야기도 듣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시민분들은 지금 집회의 주최 측은 이런 구호를 자꾸 내거는데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퇴진이다, 이런 구호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도 이 부분을 좀 참고를 많이 해서 좀 더 강하게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촛불 집회는 27일 금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68일째 9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켈리 씨는 혹시 참사가 일어난 이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게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다 전원 구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뜨고 그래서 정말 저도 순진하게 그걸 믿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정말 사회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들이 하나둘씩 속속히 드러나면서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 참사의 피해자가 결국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누구보다 좀 가슴으로 많이 느꼈었고 무엇보다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그 피해자가 됐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저의 이웃과 같은 이웃일지도 모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대학생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왜냐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시절 겪었고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 설렜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같은 기억들로 설레어야 했던 그런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갔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분노하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팟캐스트 녹음이었는데 켈리 씨는 같이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전 살면서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줄 몰랐네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직접 해보니까 정말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새삼 좀 깨닫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고 또 처음 하는 팟캐스트인데 주제가 또 이렇게 무거운 내용이라서 정말 마음이 좋지 않고 그렇지만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참사를 계기로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팟캐스트가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런 팟캐스트를 제가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았네요. 근데 세월호 참사가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다라고 어제 그 청계광장에 있던 한 여중생이 울면서 이야기했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이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해병대 캠프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고 근래에는 대학생 세터 갔다가 그렇게 일어난 일도 있었고 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계속해서 참사가 반복되는데 그럴 때마다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고 이런 모습들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언론마다 너무 다 다른 이야기를 해서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위 관료들의 행동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내가 행정수반의 최고자니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학생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좌절하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같이 서명운동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촛불 집회도 참여하고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켈리 씨와 마찬가지로 이 팟캐스트가 그 앞으로 전진하는 길에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팟캐스트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게스트도 초청하고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안녕 청춘 팟캐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청춘이었습니다.